저희 이제 마지막 요 주제도 좀 빠르게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죠. 이번에 윤상현 의원이 진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동훈 골로 간다. 한동훈이 골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떤 그랬고요? 얘기를 했는지를 좀 보니까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을 대통령께서 되게 안 바라실 겁니다. 두 분의 신뢰관계는 바닥입니다. 바닥이라고 하면서 신뢰가 전혀 없다.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을 안 줬고 그리고 식사 초대도 안 갔고 전화로 보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뢰가 전혀 없다. 대통령께서 한동훈의 당선을 되게 안 바라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 초딩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약간 좀. 아니 근데 너무 네. 라이브하게 이야기한 건 맞아요. 사실 이게 팩트로 치면은 틀린 팩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팩트들 때문에 우리가 총선 때 많이 혼란을 겪었고 마음 아팠잖아요. 네네. 그 중 한 명이 저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저고. 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음. 팩트를 찝은 건 맞는데 이게 정치인으로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라이브하게 할 이야기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송에서 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굳이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해도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제가 뭐 이번 제가 지금 저보고 야 너 친윤이냐 그러면 저 친윤이죠. 너 친한이냐 그러면 저 친한이에요. 왜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윤석열 정권 창출에 저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권에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했던 사람이고. 그럼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그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길 바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다 온전하게 이번 정권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한동훈을 욕할 거야.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건 유치한 거죠. 그거 유치한 거예요. 그 마음도 알고 두 분이서 얼마나 많은 그 불협화음이 났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대놓고 욕을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나요? 전 윤석열 좋아하니까 저는 한동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윤상현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좀 라이브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면은요. 사석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규환 이제 그 CBS 논설실장을 지금 인용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바로 신뢰가 바닥이라는 또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사석에서는 뭐라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뭐 에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은 있다라는 걸 국민이 다 알아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품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께서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지만 다 안고 가셨잖아요. 그거를 또 높게 보는 사람 높게 봐요. 저도 높게를 봐요. 왜냐면 그때 당시 내칠 수 있었거든요. 시작점에서 내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게 있어요. 기회를 줄 것 같은 확실히 준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관을 줬어. 너 일할 때까지 내가 다 믿고 따라간다라는 약간의 그런 넓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남자다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 끝까지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둘 다 안고 갔으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둘이서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지금 불협화음 내에서 둘이 쪼개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재명이가 얻어가는 게 더 많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석 달 전 철진한 이야기다. 철진한 윤석열 이야기다. 의원께서 너무 철진한 이야기를 하셨다. 석 달이 지나면서 방향성은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 아니 지금이라도 손잡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좀 뭐 논란 아닌 논란이었던 게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한 전 위원장이 먼저 우리가 제안을 하자. 이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맥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전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 민주당 쪽에서 특검 한 명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 추천해서 그 가운데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다. 민주당의 그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께서 거부권도 행사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안이 이제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한 전 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없애고 아예 그냥 제3자,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뭐 대법원장이 언급이 됩니다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역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효과를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일단 공세를 우리가 계속 이제 받는 입장이었는데 공격을 받고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여론을 좀 뒤집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탈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특검법도 찬성하겠다라고 밝혔던 사람이 꽤 되거든요. 안철수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안을 바꿔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그런 이탈표를 막고 그게 이제 탄핵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상현 의원의 얘기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으로 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니네요. 그 전 거 그냥 보여주시죠. 저전 거. 요거는 이제 대통령의 의견을 완전히 처박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데 내려주셔도 되고.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랑 친해요. 안철수 의원 이번에 저기 분당에 가서도 또 교육도 했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있잖아요. 1차원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1차원적이에요. 1차원. 제가 이거를 좀 고차방정식으로 한 두세 가지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윤석열 대통령 여기 있어요. 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죠. 전화 통화를 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이게 아무리 봤는데 이렇게 가면은 자꾸 역공세를 좀 당하니까 차라리 우리 최상병 특검법을 안을 초안을 만들어 우리가 던져버립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받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윤 대통령 그래 어떤 조항을 좀 바꾸면 좋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지금 대법원장을 우리가 조의대를 앉혀놨으니 대법원장 보고 4명 추천하라 그러고 그 4명 중에서 야당이 2명을 고르고 그 2명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이 아예 우물에 4사람 들어갈 때 아예 우리 사람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민주당이 받겠어요? 안 받지? 그거를 그냥 우리가 먼저 딱 던지고 봐라. 최상병 특검법을 안 받는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선점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 네. 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안 받는다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야 뭐가 있어서 안 받는갑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공세를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래.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밀어보자. 하면 끝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왜 나는 이게 참 1차원적인 사람들이야. 이 특검법을 주장하면 윤석열이 싫어할 거다. 네. 대통령이 싫어할 거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 YTN 나가서 토론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내가 쟁점으로 삼았던 게 뭐예요? 이 야당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라라는 게 우물의 독약탁이다. 이 독소 조항이 있는 한은 절대 특검법 못 받는다.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야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죠. 복잡한 거야. 그냥 국민들 머릿속에는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네. 나쁘다. 그렇죠. 그러면 그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 전문가니까 법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국민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 국민들이 다 변호사지.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초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던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윤석열을 처박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차원 완전 원칙적인 생각이에요. 대통령하고 내밀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방향을 한번 틀어서 그쵸. 뒤에서 한번 훅을 한번 칩시다. 잽을 한번 칩시다. 스트레스를 날리십시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아주 좋은 아니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소름이 끼친 게 이번에 구자룡 변호사가 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변호사라면 알아요. 왜냐하면
독소 조항 넣고 던지면 상대방이 못 받거든. 근데 국민들은 독소 조항에 대한 판단까지를 하기를 귀찮아해요. 그 법을 안 받았다만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구자룡 변호사 요즘 어떻게 지내요? 구자룡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방송에 나오시는데 나와요? 네,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차원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원안이 이거니까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법이라고만 주장하는 거는 1차원적인 거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반복이 되고 또 그거를 민주당에서 계속해가지고 유도를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민주당이 막 프레임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2차, 3차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부결 거기서만 멈춰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결을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도 원안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여지를 이제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을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제 또 지적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성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이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가지고 여당이 합의를 한다면은 받을만하다 이렇게 또 정성호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게 좀 밀어붙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자기들만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 고를 수 있게 해버리면 상위 특검 하나 많아 돼버리는 건데 그럼 너무 좋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이제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나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1차적으로 생각한 거다라는 말도 말씀이시죠. 안 돼. 한동훈 최상병 특검 처음에 나는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긴 했어요. 뭐지 왜 그러지 이랬다 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더만. 그렇죠. 역으로 우리가 오히려 독소 조항 넣어서 주자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구 변호사도 알잖아요. 저도 같이 끼었고 같이 현장에 있었고 구 변호사도 사실은 이철기 의원하고 저하고 내밀하게 소통할 때도 구자룡 변호사를 이렇게 뭐랄까요 인재 영입한 거에 대해서 이철기 의원이 상당히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좋아하셨어요 본인이. 그러면은 구자룡 변호사는 친윤인가요 친한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친한처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데리고 왔냐니까요. 이철기 의원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건 내가 더 잘 알죠. 저하고 사담을 나눴으니까 이철기 의원하고. 그러면은 구자룡은 뭐예요? 친한이에요,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공천은 받았죠. 근데 본인도 노력했죠. 2차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천 받아서 선거를 해서 뭐 민주당한테 패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시금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을 친윤으로 봐요, 친한으로 봐요. 그 구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친윤도 친한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철기 의원하고 안 친냐고 하면 친해요, 저. 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너 한동훈 위원장을 욕해야지. 아니죠.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욕을 해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답이 나오는데 참 어떻게 뭐라 할까요? 뭐 줄 세우기부터 없애야 돼요. 지금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친분 관계가 절대시 되는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줄 세우기, 패거리 정치 그리고 또 내 편, 네 편 갈라가지고 이제 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 100% 맞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그래서 주상규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